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 3일 전인가요? 이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민영화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민영화 중에서도 어느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죠. 유튜브 커뮤니티와 페이스북하고 둘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페이스북은 실명을 인증하기 때문에 원래 댓글들 많이 안 달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왜냐면 이것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거죠. 나는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나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 몸이 아파졌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절대 반대야. 미국 가면은, 제가 미국 갈 때도 그래요. 의사 친구들이 항생제까지도 다 상비약을 챙겨줘요. 미국 가면 병원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예약도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한번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수술하러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라는 것이 미치는 이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미치는 결과가 어떤 데 가장 심각한가를 이제 저는 볼 것도 없이 의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기요금.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의료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부터 시작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의료하고 전기는 비교할 가치도 없이 저는 의료가 훨씬 더 압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에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페이스북에 100명이 넘는 분들 댓글,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5,000명이 넘는 분이 하루 만에 7시까지 5,400명인가가 댓글을 주셨어요. 제게.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의료를 먼저 보셨습니다. 의전수, 의료, 전기, 수도. 또는 가끔 의수전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90%가 넘는 분이 압도적으로 의전수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는 의료고요. 이거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민영화의 폭탄은 뭐냐? 이거는 의료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고. 근데 의전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철도나 공항, 이거는 막 바뀌어요. 철도도 있고 공항도 있고. 여기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리얼하게 내 민생에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전수를 해서 제가 캠프에도 이제 내용을 드리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의료, 전기, 의전수철 또는 의전수공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송영길 후보까지 의료, 전기, 수도, 철도, 공항 5개 할 수도 있고, 철도나 공항지 하나만 해도 되고, 이걸 갖고 민영화를 절대 반대. 이거 송영길이 하겠다. 이것이 거의 오케이가 됐는데, 어젯밤에 서울시당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민영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지금은 우상호 의원 욕할 건 아니에요. 우상호 의원이 들어가든 않았든 저는 김주표 의원이 무조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아니에요. 엘리트 의사 같은 엘리트 의식.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왜 민영화 반대를 못하게 할까요? 왜 송영길이 한다는 민영화 반대를 의전수, 의료 민영화 반대, 전기 전력 수급 민영화 반대, 수도 반대, 이걸 왜 막을까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 제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의전수 협으로 만든 수철로, 의전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이 현수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수막을 제가 준비를 해놨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1차 나간 믿는다 송영길
현수막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이제 조금 어두워서 밝아서 좀 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바탕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넣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해보고, 그리고는 여기 앞에다가 짙은 색으로 넣고 앞에다 빨간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료 민영화가 될지도 몰라. 우리가 의료 폭탄의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 전기값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김치표 얘기를 하지 마시죠. 여러분,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민영화를 반대하겠다는 송영길 의원의 그 확고한 그 송영길 후보의 확고한 의지가 꺾였어요. 그 지금 두 번째 그 현수막에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가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역의 현안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지역의 현안, 우리는 지역의 현안으로 강남에다 저는 이런 거 준비했어요. 1주택 종부세 폐지하겠다. 이거는 송영길 후보의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역으로 강남에 나간다. 그리고 강변북로에는 이런 식으로 이 강변북로 올림픽대교를 지하화를 만들면서 한강을 시민뿐만 아니라 한강뿐 아니라 한강변을 주는 거예요. 한강변. 아파트에서 걸어 나가면 바로 그 한강이 나오는 그런 강남북의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그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것이 좌절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소설을 써본 게, 혹시나 이 서울시당에 49개 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장이 있고, 이 49개 위원장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좌절된 거예요. 어젯밤인가? 오늘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송영길이 서울시장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제 내피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지금 서울 시민들, 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의정수철이죠. 의료, 전기, 수도, 철도, 공항의 민영화 반대를 못하게 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송영길 후보가 되는 걸 막는 49개 위원장들이 아니라면 이걸 반대할 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역의 현안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송영길은 막고 자기네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은 올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반대를 접고 가자고 한 날이, 이게 처음에 이 민영화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날이 손캠프가 처음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지지율이 올리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때 이걸 딱 발목을 잡네요, 이들이. 어제 그저께부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조사에 올린 거예요. 5,000명이 넘는 분들 중에서 90%가 의료가 두렵다라고 민영화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어제 밤에 시당에서 이것이 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너무 웃기는 게, 캠프의 국회의원들도 단박에 다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캠프에 들어와 있는 이 서울시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모두가 다 한 건 아니겠죠.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이거는 뭐 누구를 추궁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온라인에서 전혀 달궈지지가 않던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이슈로 통일이 되면서 이게 온라인까지도 SNS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영화 반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의료 민영화 반대고요. 그리고 전기 민영화 반대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제 민영화 반대 현수막이 처리되고요. 지역 공약 현수막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민영화 반대가 뜬금없다고 하셨답니다. 서울시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당에서 49개 서울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민영화 반대는 뜬금없다며 지역 공약으로 턴을 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당선은 싫고 구청장 당선은 바라는 아우성인가요? 근데 민영화 반대를 한다고 구청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작은 곳을 너무 코앞을 발등만 쳐다보고 가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이 되고, 그들의 한심한 이 정무 감각이 더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가 너무 강력하게 의료 민영화, 정기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약을 들고 나와서 끌고 나갔지만 결국은 시당에서 킬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 아우성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서 이것은 철회가 됐다고 합니다. 송영길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서울시의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불쌍한 송영길을 누가 구해야 되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을 따로 페이스북과 여기서 이제 의전, 수철 전 4개만 하겠습니다. 의료, 전기, 철도, 수도 해서 이것을 제가 4개를 바로 이 현수막 사이즈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카드뉴스 사이즈로 제가 만들어서 다시 올릴 테니까 국민들이 걸어주세요. 서울 시민들께서 SNS에 걸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울시당에서 킬시킨 이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 저지하는 이 공약을 송영길이 서울시당의 반대에 맞춰 굴복해서 결국은 버려진 송영길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 민영화 이슈를 민주당 관련 없이 우리가 끌고 나갑시다. 우리가 끌고 나갑시다. 이게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민영화 반대, 전기 민영화 반대, 이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고요. 피켓도, 그리고는 이것을 SNS에서 폭발적으로 한번 뿌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시내 유세를 나가게 돼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을 그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얼마나 송영길 후보가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는지, 그래서 서울시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시당 위원장들이 지금 49명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당 의원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여기다가 이 의료 민영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송영길 후보가 해야 됩니다.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 해야 됩니다. 전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의원들한테 전화하십시오. 서울시당 의원들, 그리고 서울시 지역위원장은 언제 투표할지 모르니까 그냥 사무실만 전화하시고요. 의원들, 서울시 의원들한테 전화하셔서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 니네들 할 거냐? 윤석열 뜻에 맞춰서 갈 거냐? 니네들 이쪽에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SNS로 일단 이 현수막을 먼저 올려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이즈 좀 바꾸는 거는 제가 오늘 저녁에 와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저 수박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김진표 당선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요, 언제나 이 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을 우리가 시장을 만드는데 의료 민영화를 들고 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따가 와서 의료 민영화 저지 믿는다 송영길, 딱 그 하나만 이제 이런저런 강력한 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좀 나서 주시고요. 그리고 SNS로 이 것들을 퍼뜨려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라 시민이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각 지역구에 그 동네 유세차가 어디 있는지 이것 좀 확인하셔갖고요. 국회의원들이 유세차를 제대로 타고 도는지,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저한테 또 댓글로 좀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